자, 이제 또 두 번째 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유학기제를 통한 아이들의 꿈 찾기입니다.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기 위해 시작된 자유학기제가 빚어낸 학교 현장에 실제로 변화된 모습이 매우 궁금한데 그것을 영상으로 담아와 봤습니다. 함께 봐주시죠. 왜 공부를 한지 알 것 같아요. 꿈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되었어요. 제 꿈이 어떤 건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있어요. 꿈을 찾고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동기부여도 해주시고 무슨 공부를 되게 잘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려주시고 직업을 명확하게 고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게 많아서 좋아요. 책에서만 보던 것을 실제로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서 좋았고 그냥 설탕공예가라는 다른 직업도 재밌다는 걸 알았어요. 관련이 없는 직업을 더 잘 알게 됐어요. 군인 아저씨가 오셔서 퀴즈 같은 것도 해보고 텔레그래프 여행이 됐는데요. 제가 마음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좋았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고요. 이전에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되었어요. 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모르는 걸 많이 알게 됐어요. 건축가인데 바리스타반이나 그런 거 하면서 그런 것 쪽에도 흥미가 생기고 그랬어요. 부모님과 의사소통이 더 활발해졌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편해졌어요. 학교에서 준비를 더 많이 하면서 공부할 때보다 더 바빠진 것 같아요. 학생들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흥미도 생겼고 집중력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다양한 모습으로 질문 등을 통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의 말씀 들어봐도 분위기가 생기발랄해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흔히 말해서 조는 애들이 없어지고 뭐 존다는 건 그만큼 재미없고 지루하다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재미있으면 좋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씀 직접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먼저 최명종 선생님께 한번 말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또 이야기도 들어봤고 자유학기제 전후를 통해서 달라진 점을 현장에서 체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수업에 관계되는 이야기도 좀 있겠지만 일단 저는 오늘 수업에 관계되는 부분부터 먼저 수업 시간부터 먼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뭐 예전에는 뭐 수업에 별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뭐 수업 시작해도 별 반응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조용해집니다. 그게 뭔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이 활동 형태의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뭐 과학과 같은 경우는 뭐 실험도 하지만은 또 다른 형태의 뭐 프로젝트 학습도 하고 또 융합 수업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리는 마인드맵 수업도 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뭐 제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수업은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학생들이 그 중에 아예 관심이 없는 학생들 중에서도 얘는 관심이 없을 거다 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또 관심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은 내용은 몰라도 친구들 그릴 때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그립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같이 그리면서 그 부분을 조금 알다 보면은 자신감도 조금 생기고 그렇죠. 또 어떤 학생들은 또 뭐 노래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뭐 과학송을 만든다 그러면은 가사는 다른 친구가 만들어주고 율동은 또 자기가 합니다. 그래서 애들을 연습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또 상품을 조금 걸면은 학생들 반응도 있고 해서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걔들이 이제 자기 한 분야 전체는 다 몰라도 한 분야라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조금씩 딸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조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뭐 힘들다 그러면은 힘든 학생들은 따로 뭐 시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조금 쉬다 보면 옆에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저도 같이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지금 평가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5초를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 5초 기다리라고 하면 엄청 깁니다. 5초 기다리면 못 기다립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자유학기제 할 때는 평가에 대한 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5분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여유, 말할 수 있는 여유 기다려주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 참가하는 것도 아주 좋고 그다음에 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활동할 때는 선생님이 순회지도가 되니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답도 하기도 하고 바로바로 즉답되고 또 친구들 사이에는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친구들끼리 모든 별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평소에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런데 저 수업 시간에 모든 모둠을 맞춰 놓았기 때문에 모둠을.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화도 많아지고 친구들 사이가 많이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이 어찌 보면은 수업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그 기본적인 학생들이 의욕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학기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자유학기제가 이제 꿈을 찾는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큰 테두리를 정했지만은 그 안에서 학생들이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협업을 하고 또 친구의 소중함, 더불어서 아까 모둠도 말씀하셨지만 자연스럽게 또 사회성도 길러 나간다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 교실에서 수업 받는 자유학기제의 수업이 운영되는 것을 보지 않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길래 이런 말씀 하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유학기 동안에 이루어진 수업 영상인데요. 학교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박수를 한번 일단 쳐주시는 저는 참 보면서 부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학부모님도 어떠셨습니까? 예, 야, 내가 학창 시절 때 저렇게 좀 공부했으면 더 활기차고 재미있고 학습 참여도가 높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유학기제는 또 교과 수업뿐만 아니고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종수 선생님, 그 진로 체험은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진행이 되는지요? 예, 말씀해 주시죠.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 자유학기제를 운영했던 학교가 기본적으로 아이들 그 진로 탐색이나 체험은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그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진로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대부분 이제 그 진로 적성 검사를 1학기 때 보통 시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자기 진로 희망, 그 진로 적성 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진로 희망을 한번 1차, 2차, 두 번, 세 번 이제 그 확인을 한 후에 거기에 적합한 이제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보통 1학기 중에 개발을 해서 이제 2학기 때 이제 자유학기제를 운영을 보통 하는 학교가 많았는데 예.
저희 학교도 내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1학기 때 아이들 진로 적성 검사하고 진로 희망 확인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수요 조사하고 거기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동아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주제 선택 활동이라고 이전에 그 부모님들께서는 그 학교에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셨을 그런 이제 새로운 수업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활동을 배우고 싶니, 어떤 걸 경험해 보고 싶니 이제 수요 조사를 하면 예. 가장 수요가 많고 그리고 학교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이제 교과 수업이 아닌 수업을 개설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거기에 이제 그 선택을 해서 보통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정해진 요일 오후 시간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 처음에 가장 희망이 많았던 게 예. 우리 학교 아이들이 전부 다 요리사가 될 건 아닌데 희망의 80%가 요리였거든요. 요즘에 TV 틀었다 하면 다 그 먹방 셰프들 나와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 예. 좀 설득도 시키고 좀 해서 적절하게 해서 실용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난타, 우쿨렐레 같은 악기라든지 그다음 남자애들은 뭐 영원히 좋아하는 스포츠 쪽의 예.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또 추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충분히 니네들이 처음에는 별로라 생각하지만은 경험해 보면 되게 좋을 거야라고 하면서 가령 이제 그 역사 전공했던 선생님께서 뭐 드라마와 역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나 드라마의 일부를 보여주고 그와 관련된 이제 역사적 사건 같은 걸 재밌겠네요. 하든지 이런 예. 보통 프로그램입니다. 네네. 그거 하고 뭐 동아리 활동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2, 3학년 선배들 시험 치는 날 이제 아이들은 홀가분하게 다양한 이제 체험도 하고 예 바깥으로 나가서 예. 뭐 체험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직접 외부에 나가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체험처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령 이제 뭐 외부 강사분을 초빙해서 직업인가 뭐 토론을 한다거나 경험을 듣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됩니다. 저희 학교의 사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려도 자랑을 좀 예, 너무 길지 않게끔. 네. 이제 저희들이 아이들 희망대로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해도 사실은 아이들이 한 200명 되면은 사실 꿈은 한 200개가 되거든요. 그걸 다 이제 충족시켜 줄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동아리 활동이 운영되다가 진짜 이 동아리 활동보다 자기가 진짜 해보고 싶은 아이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동아리 활동 시간에 너가 무슨 활동을 할 건지를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해보라라고 시간을 부여하는 프로젝트 학습을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저희들도 이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과연 될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예, 저희들이 너무 아이들을 어리게 봤다고 나중에 후회할 정도로 아이들은 아주 사소한 거지만은 자기가 계획했던 걸 이루어내고 그 하나를 이루어내면은 또 발전을 합니다. 그렇죠. 마치 그 물을 먹은 콩나물이 자라듯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었고, 가령 뭐 쿠키를 이렇게 동네 빵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쿠키를 만드는 걸 배우는 친구들, 처음에는 단순히 쿠키 만드는 걸 배우고 싶었는데 쿠키 만드는 걸 배우고 나니까 만들어진 쿠키를 가지고 뭔가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제 뭐 아프리카 어린이 독기에 기부를 한다. 나누는. 처음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고 싶어 했는데 이게 계속 발전해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해내기도 하고. 예, 뭐 되게 아이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직기술은 많이 있군요. 그러한 사례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일단 거기까지 듣고 시간 또 허락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과연 이 어린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까 우려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또 부모의 마음도 같지 않겠습니까? 어머님 이명희 씨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유학기제가 뭐 시작되면서 뭐 새로운 거를 한다 그럴 때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 좀 뭔가 못 믿어움 같은 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막상 경험하고 난 후에 자녀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도 여러 학부형님과 똑같은 학부모로서 사실은 뭐 우려가 없었다면은 암만 자유학기제가 도입돼서 좋다 했지만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뭐 우려 반, 기대 반 이랬는데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이때 조금이라도 조금 어릴 때, 큰 아이 때는 그게 적용을 못 시켰어요. 근데 좀 어릴 때, 좀 자기 꿈을 좀 찾아가고, 그래서 뭐,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엄마 입장에서 봐 나갈 수 있는 나부터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은 하면서 봤는데, 사실 우리 아이가 자유학기제 시작되면 뭐 다른 학교도 하겠지만 자유학기제 때 나의 꿈 발표대회가 있었어요. 사실 그때 아이가 보면서 엄마 그 꿈 발표대회 상품이 붙었어. 상금이 막 이러면서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엄마 내 그거 받고 싶은데. 그래? 너 열심히 한번 해봐. 근데 이제 내 꿈이 도대체 정확하게 뭘까? 부터 생각해야 이제 발표를 할 거잖아요.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근데 이제 그때 생각하면서 그래 나 컴퓨터 좀 좋아하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 그래? 그럼 너가 한번 해봐.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PT 작업을 하고 발표 준비 자료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사실 그때 뭐 기부 이야기가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나 이거 기부하고 싶어. 그래? 근데 엄마 걱정이에요. 상품권인데 어떻게 기부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바꿔줄게 돈으로. 이러면서 아싸 이러면서 이제 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상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 찰나에 그 창덕중학교가 이제 자유학기제 시범학교다 보니 이제 취재가 나왔어요. 신문사에서. 그래 고래고래 연결되다가 아이가 조금 기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때 찾아가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 라고 이제 정해졌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선생님과 연계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못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다행히 이게 그 교육 기부하는 이제 교수님이 계셔서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선생님 덕택에. 다행히 자유학기제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자유학기제가 없었더라면 우리 개인이 어디 가서 뭐 은행 체험, 직업 체험, 진로 체험을 해본다든지 경찰서에 간다든지 뭐 관공서 이거는 사실 터무니없는 생각이라 생각이 들어요. 개인 이야기는. 근데 이제 자유학기제가 도입이 되니까 선생님도 좀 더 신경 쓰고 교육부에서도 신경 쓰고 뭐 이러다 보니 다행히 우리는 이제 좀 선택받은 처음 시작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그렇게 한 학기를 공부를 합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선생님과. 근데 이제 그냥 공부하면 답이 뭐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숙제라도 주어지면 숙제라도 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종수 선생님께서 야 광희야 우리 앱을 한번 만들어 볼래? 스마트폰 우리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기 이제 우리 학교 알리는 자유학기제 한번 만들어 볼래? 그 말씀에 아이가 집에 와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사이트 뒤져보고 근데 엄마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어. 왜? 전부 다 영어인데요. 근데 우리 아이가 사실 그 초등학교까지 영어 학원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영어 사실 선생님들 말씀보다 제 말이 어떤 부분에 좀 혹할 수도 있을 건데 그 아이가 이제 듣기 평가를 쳤는데 처음에 평가가 60점이 나왔어요. 엄마 내 큰일 났어. 60점밖에 못 나왔어. 지필평가 치는데 70점 나왔어요. 엄마 나 이제 죽고 딱 하면서 이랬어요. 근데 자유학기제 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뭐 이렇게 해볼라 하니까 전부 영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 그래? 그럼 너는 이때까지 안 했기 때문에 성적이 이렇게 나온 거야. 너 머리 나쁜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 한번 해봐봐. 그때부터 영어 사전 찾고요. 찾아서 프로그램 보고 막 이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교수님 덕택에 이제 앱을 하나 만들고 결과물을 만들어서 폰에 깔고 그렇게 한번 해보면서 아이가 성적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듣기 평가 그 다음 학기에 100점. 지필평가 100점. 사실 엄마들 그게 좀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야 너 공부해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그때 부족한 걸 스스로 느끼니까 엄마 나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서 3시, 4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희 어머님 탄력 받으셔가지고 자식 자랑에 나오니까 이제 거의 이제 입에 모타가 달려져가지고 계속 지금 이 RPM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수준에서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고 뭐 결론적으로 자기가 재밌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구나 하니까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몰랐을 때와는 전혀 목표의식이 없었던 건 다른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부총리님, 뭐 선생님과 지금 학부모님도 말씀 주셨지만 시범적으로 운영한 학교에서는 실제 이런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성공적인 것들이 많이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결과가?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 이명희 어머니 말씀하셨지만 이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수업 시수가 줄어드니까 혹시 이제 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 동부 중학교라고 대구에 있는 그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가서 봤더니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난 다음부터 기초학력 미달자가 하나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성적 우수자가 13%였는데 33%로 굉장히 크게 예, 올라갔다. 2배가 넘었네요. 네, 2.5배 정도. 그런 것들이 금방 이명희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그 스스로 학습하겠다는 그런 그 의지에 의해서 공부하는 거하고 억지로 시켜서 책상 머리에 그냥 앉아서 시간 보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학습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할 수 있고, 또 아까 수업 영상을 통해서 수업 이제 보셨지만 요새는 이제 선생님들도 그러한 그 자유학기제의 원래 기본 취지는 진로 체험 학습이지만 이제 일반 교과 수업에서도 교실 수업의 형태가 이제 많이 변하게 돼가지고 팀별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서로 얘기하고 그런 그 답안 작성을 위해서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우 관계가 굉장히 좋아져서 학교 폭력이 엄청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이제 한 인성도 이제 배워가는,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했으면 인성 교과목에 따로 인성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러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백 교수님 말씀 저기서 들어보겠는데 교수님께서는 뭐 이 교수법이라든지 교사의 그 변화에 대해서도 그간에 많이 강조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유학기제가 주는 선생님들의 변화가 또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교육에 대해서 예측을 참 잘해왔는데 크게 하나 틀렸어요, 최근에. 뭐가 틀렸습니까? 자유학기제를 볼 때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선생님들은 싫어할 것이다. 왜냐면은 똑같은 것을,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방식으로 매 학기 매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편해요. 근데 갑자기 자유학기제 생겨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선생님께서 하시려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웬걸 환영하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여기 나오신 두 분만이 아니에요. 근데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때까지 우리 교육 과정은 매우 경직됐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었는데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나게 답답해 하시고 절망해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상당히 희망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때까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절망하는 교사는 더 이상 교사가 아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이 교육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은 국영수 사과가 아니에요. 자기 미래에 대한 희망이거든요. 근데 희망을 느끼는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우리 학생들이에요. 여러분들 자녀예요. 그리고 비록 한 학기지만 그 희망을 느낀 선생님,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한 그 결과는 한 학기에 머물지 않을 거고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도 역시 이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한국에 큰 교육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백 교수님의 그 예측이 처음으로 틀린 것은 아주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교사들도 정말 기뻐하고 보람을 찾는 것이 자유학기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